네, 다음 두 번째 발표를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독 사례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발표하실 박미선 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소개받은 대전 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박미선입니다. 네. 사실 사례관리 학회에서 중독을 다룬다고 하셔서요.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해볼게요 하긴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거 괜히 한다고 했나 굉장히 부담감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기관 전국에 있는 중독 센터들 중에 저희보다 훨씬 더 규모도 크고 더 열심히 지역 사회에서 중독 문제 사례 관리를 협력하고 계신 기관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 이야기들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 앞서서 사회적 연결 말씀하셨을 때 그 연결점의 시작이 결국은 여기에 계신 사례 관리자 분들이고 또 저희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서로 맞닿아질 수 있을지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센터는요. 일단 2003년에 공동모금의 사업으로 이제 3년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2006년에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이제 대전 동구 지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9년 정도 하다가 2012년에 저희 센터에 이제 입사를 해서 지금 13년째 지역 사회에서 중독 대상자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중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의 양상이나 어떤 대상자분들의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저희 기관이 위치한 곳이 대전의 원도심이에요. 대전역을 중심으로 아주 몇십 년 전에는 가장 핫한 동네였지만 지금은 이제 낙후되어서 대전의 그 유명한 뭐 둔산동과 유성을 필두로 이게 발전을 하면서 지금 저희는 가장 이제 낙후된 지역이어서 지역적 특성상 취약계층이 많고요. 또 노인 인구도 많고 또 1인 가구도 이제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 우리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취약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저희 센터에 연결이 되고 나면 저희 센터에가 아니면 뭐 다른 자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출근하기도 전에 8시 반부터 이미 센터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고 집에 갈 때도 저희랑 거의 손잡고 같이 퇴근을 하시고 싶어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주변의 자원들이 이제 취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죠. 또 그 덕분에 또 저희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들도 그분들에게 맞춰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있으면서 대면 서비스들이 중단되고 저희도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을 바꾸고 또 외부 아마 이제 지역사회의 기관들도 대면 서비스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또 저희 기관으로 당연히 의뢰되어 오는 대상자 분들도 이제 중단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중독센터는 지역에 있기는 하지만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막 서비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케이스는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걸 바탕으로 서비스가 필요해서 센터에 직접 뭐 연락을 취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유관기관에서 사례 관리를 하면서 이제 중독 문제가 발견돼서 저에게 이렇게 의뢰되어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저희가 지역에서 이제 주민들을 이렇게 상대하다가 음주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알아차려서 서비스 등록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한 영향력들을 이제 사실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센터가 한가해졌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바빠졌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음주 관련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법무부 쪽에서도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분들에게 이제 처벌을 넘어선 다른 이제 치료나 재활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가정법원이나 보호관찰소 경찰서 이런 곳들에서 적극적으로 사례를 의뢰오기 시작하셨고요. 또 이제 스스로도 그 법적 처벌을 조금 더 감형받기 위해서 변호사분들의 소개
그리고 뭐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음주운전 어떻게 좀 감형받을 수 있나 뭐 이런 데 들어가면은 뭘 해라 뭐 이런 지침들이 있대요.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양형 자료를 받기 위해 이렇게 치료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증빙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오시는 개인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센터에는 여전히 바쁘게 많은 중독 문제 대상자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년 전부터 이제 마약 사업을 또 특화해서 받게 되면서 또 마약 대상자들이, 물론 마약 대상자들은 지역에서 그냥 막 발굴되어진다기보다는 이제 그 교도소나 보호관찰소 이런 데서 의뢰되어 오고 또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이러면 센터는 굉장히 바빠졌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사업 평가를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사업 계획을 세우는 중에 우리 대상자들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서비스의 종류가 바뀌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그럼 그분들은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오던 분들은 혼자 살고 가족도 아무도 없고 뭐 자원도 하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집을 구하고 같이 막 수구를 만들고 이런 것부터 시작했던 그분들은 이제 더 이상 지역에 없나? 해서 직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뭐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나온 의견들입니다. 아 맞아, 우리 계속 우리가 1년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하는 고위험 음주율을 봤을 때 저희 지역의 고위험 음주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대전에 1, 2등을 이제 앞장서서 했던 게 저희 지역에 이제 고위험 음주 높았어요. 그것도 조금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게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진짜 그런 취약한 음주자들이 사라진 거야? 줄어든 거야? 뭐 이런 고민들도 해보고, 또 이제 의뢰대원들을 가서 방문해 보면 예전엔 정말 아무런 자원이 없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중독이신 분들은 사실 수급을 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막상 저희가 가정 방문 이런 걸 가보면 그분들이 몇 가지씩의 복지 서비스를 다 이용하고 계세요. 뭐 일주일에 3번은 방문 요양보호사분이 오셔갖고 뭐 케어를 해주고 있다거나, 뭐 반찬 서비스나 이런 것도 받고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지역사회 서비스를 몇 가지씩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서비스를 그래도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물론 음주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자신의 삶을 뭐 삶의 질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더라도 이제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우리의 혜택까지도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도 하나를 저희가 봤고, 또 하나는 이제 센터의 접근성 문제인데,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뭐 현수막 홍보도 하고요. 막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막 현수막 같은 거 붙여 센터도 안내를 하고 했지만, 지금 사실 우리 센터에서 하는 홍보들을 들여다보면 거의 다 온라인 홍보입니다. 홈페이지 열심히 운영하고 뭐 뉴스레터 보내고 어떤 행사들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행사하고, 예전에는 거리 캠페인이나 뭐 이제 뭐 임대 아파트 단지에 가서 이동 상담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지금 뭐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 센터 사업은 많아지고 우선순위 사업을 뭐로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따져봤을 때 사실 홍보보다는 이미 이제 지역에서 저희 센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홍보보다는 이제 막 몰려오는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우선 사업이 되다 보니 점차 이제 홍보는 온라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사실 그래서 실제 오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센터로 오시게 됐는지를 확인해 봤을 때 인터넷 검색이나 이제 뭐 홈페이지 보고 왔다 이런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근데 한편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그분들 어디 갔지 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막 인터넷에 막 정보를 찾아가지고 센터를 찾아올 일은 없으니 사실 그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경로는 굉장히 지금 동떨어진 상태인 게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동구 지역의 대전에서 가장 큰 임대 아파트, 오래된 임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15년 전에 제가 처음 센터에 왔을 때는 이 단지에 내에서 이제 그 단지 아파트 입구에 보통 상가들이 있고 거기에 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모여서 입구서부터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셨고, 이제 음주로 인한 문제들이 뭐 시비나 뭐 같이 모여서 때로 술을 드시거나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어떻지? 그분들은 다 어디 가셨지? 해서 이제 여쭤봤을 때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복지관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 일부는 돌아가셨고 네, 그리고 이제 환경 개선 사업들을 계속 꾸준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파트에서 입구에서부터 이제 술을 같이 모여 드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다. 그리고 또 음주로 주치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뭐 신고를 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취해서 사실 단지 밖에서 음주로 인한 어떤 시비나 문제들이 발생하는 일들은 많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LH의 마이홈 센터가 생기고 도시공사에서도 거주하는 분들의 사례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즘에 1인 가구 뭐 이런 개입들이 많아지면서 그분들 사업을 시작하셔서 그분들과의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같이 나눴을 때는 가정 내에 혼자서 음주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는 그 대상자를 다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 민원이 오는 경우에는 뭐 술 문제로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들보다는 악취 뭐 이제 뭐 아니면 뭐 어떤 불안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오는데 악취로 민원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악취 문제를 관리사무소에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음주로 인한 악취 문제라고까지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되고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그분들이 줄었나 했지만 뭐 일부 조금 줄어든 부분들은 워낙 요즘에는 그 의식들이 뭐 매체나 이런 데서 중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달라지긴 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없어졌다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나 뭐 아니면은 자원을 필요하지만 전혀 알려지지 않거나 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사각지대에 있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작년에 저희 센터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사업을 다시 정비하면서 다시 이제 유관기관들에 쭉 다시 연락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유관기관에서 저희에게 의뢰 들어오는 사례가 이렇게 증가하는 추이가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고 뭐 이렇게 연락을 했을 때 뭐 우리 제가 생각해서 어떻게 복지관에 지금 음주로 인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례가 한 사례 두 사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그 정도밖에 없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아니면 우리는 이제 중독은 만성질환이고 우리가 응급으로 사례 관리할 수 있는 뭐 6개월 내에 끝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등록으로 이렇게 해서 사례 관리하는 대상군이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좀 같이 허락해 주신 몇 개 기관들과 함께 그분들도 다른 사례 관리도 바쁘니 우리가 매달 전화를 해서 혹시 어려운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고 중독 사례를 이제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는 사례가 있는지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모니터링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갑자기 그 기관들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사례들이 막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발견하면서 이제 없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걸 좀 더 깊이 있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작업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구나. 라고 해서 지금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독 대상자 사례 관리라고 해서 뭐 특별할 것 없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신 사례 관리와 똑같죠. 다만 이제 이분들은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스스로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앞에도 계속 다들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이제 근데 오늘은 제가 음주를 중심으로 사례들을 많이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마약류를 지역사회에서 발견하는 일은 흔치 않을 것 같고 제일 많이 지역에서 그래도 발견하게 되는 것들은 음주 관련된 문제일 것 같아서 대부분 술 드신 분들을 사례 관리 가면 만취 상태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분들은 자신의 중독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 바꾸고자 하는 동기도 없으시고 물론 지나면 달라지지만요. 그리고 이제 그 술 문제가 사실 우선순위로 보여지지만 대부분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술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거나 가족 간의 갈등이라거나 뭐 그런 기타 다른 대인관계 문제라거나 이런 삶의 건강 문제, 뭐 삶의 문제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해서 이분을 끝까지 사례 관리를 유지하려고 해도 중독 회복을 돕기 위한 자원은 여전히 지역에 턱없이 이제 부족하죠. 가까운 저희 지역과 가까운 이제 충북 지역만 봐도 충북은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은데 거기에 중독센터는 청주에 한 곳이거든요. 네, 그렇게 자원들이 부족하고 또 중독 특성상 뭐 재발이나 회복률은 낮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확 발을 담그기에는 불편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과 이제 같이 일을 하시는 유관기관의 종사자분들에게 저희가 2022년에 이제 여쭤봤어요. 실제 중독 사례들을 얼마나 보고 계신지. 물론 저희 유관기관이니까 N수가 많지는 않지만 거기 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중독 사례가 내가 맡고 있는 사례 중에 중독 문제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느 정도 관심이 있나요? 여쭤봤을 때 보통 이상으로 매우 관심 있다, 관심이 많다, 보통이다 이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없으셨습니다. 그럼 중독에 대해서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라고 여쭤봤을 때는 이때는 또 이제 잘 알고 있다는 분은 없고 보통이다 아니면 잘 모른다 예, 표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중독 사례 개입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여쭤봤더니 제일 어렵다고 한 건 대상자의 중독 행동에 대한 대처를 내가 할 수가 없다. 그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대상자가 치료나 이런 내 서비스에 대해서 거부한다. 또 반복되는 재음주로 내가 소진돼서 이제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분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역과 함께 일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같이 사례 관리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럼 누구는 음주 사례 개입 대상자고 누구는 대상자가 아니냐. 아까 우리 그 이 작가님이 말씀하셨을 때 끝에 그 동료 그 60억 그 게임으로 쓰시는 분 그분은 그럼 우리가 사례 관리가 필요한 개입 대상자냐 아니냐 했을 때 사실 고민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음주나 마약 문제도 마찬가지의 선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뭐 몇 가지 사례들을 썼는데 매일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건강 문제가 있긴 한데 혼자 살면서 거의 뭐 복수도 차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실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혼자 왔다 갔다 하면 술 드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이 이제 술병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알지만 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면 요즘에 임대 아파트 쫙 이게 가구 수 있는데 옆집 분이 저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은. 그리고 2, 3개월 이상은 또 술을 전혀 먹지 않는데 한 번 마시면 이분이 폭음을 하니까 사실 그 이제 아동 사례를 보는 분이 아동이 이제 개입을 하다 보니 부모님이 음주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직장도 다니고 이렇지만 음주 문제가 있을 때는 엄마랑 엄청나게 싸우고 그거로 인해서 자녀한테 여파가 오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됐지만 아버님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매일 그런 것도 아니고 차라리 아동 학대나 뭐 폭력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지만 학대나 폭력으로 보이는 양상이 또 뚜렷하진 않아요. 뭐 정서적까지 가져가면은 뭐 정서적으로 뭐 이제 학대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이걸 그럼 개입해야 되는 게 맞아? 이런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머릿속으로는 이 부모님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아동의 제대로 된 사례 관리가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내가 거기까지 손을 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시고 또 그 얼마 전 해바라기 센터에서 이제 사례 의뢰가 왔는데 원래 제가 이제 저희 등록 사례는 아니지만 뵌 적이 있는 분이에요. 지역에서 이제 자살이나 음주 문제로 의뢰가 돼서 정신센터랑 저희랑 같이 가서 평가를 했을 때 음주가 좀 더 주된 문제라고 파악이 돼서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하기로 하고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례였는데 이분이 이제 사건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해바라기 센터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네, 이분이 그 뭐 자살 사고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정신센터로 다시 의뢰서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정신센터에서는 이제 알죠. 저희랑 같이 방문했으니까 원래 중독센터에서 보기로 했던 사례니까 다시 그쪽으로 이관할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해바라기 센터와 다시 연락을 하면서 해바라기 센터에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이제 초기 접수하고 이렇게 사례 관리를 진행하는 동안 이분이 음주에 관한 문제를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아서 자살이나 우울이나 이건 얘기하시는데 음주 문제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서 이분이 기존에 사례 관리를 하려고 했던 기관이 중독센터인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관에서 여쭤보지 않으면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면 이건 이제 없는 문제로 묻히게 되는데 사실은 이 해바라기 센터에 가게 된 사건의 문제의 발단도 음주랑 이제 연관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 거기서는 음주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지금까지 개입을 해왔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사례들에 이제 그것들을 어떤 눈으로 봐서 발견하느냐부터가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게 지역 사회에서의 음주 대상 사례 개입 대상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일하는 기관들과는 항상 같이 저희가 여쭤보고 요청드리고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하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주호소가 아니더라도 중독 문제가 처음 내방한 주호소가 아니더라도 혹시 중독 관련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항상 이제 초반에 같이 논의를 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분들이 사정평가나 뭔가 평가를 할 때 요즘에는 우울이나 자살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들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중독도 살짝 끼워서 해주시면 안 되냐, 뭐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계속 여쭤보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10문항짜리 오딧 검사지긴 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부담스러우면 간이형으로 4문항짜리라도 물어봐 주시고 그게 안 되면 그 이제 원래 이게 저희가 단기 개입하는 제일 처음 질문이거든요. 이제 술을 드시고 있냐, 음주를 하고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를 먼저 이제 선별하는 거 그것만이라도 이 질문을 첫 번째로 던져주시면 안
안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 그 유관기관 종사자분들이랑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기관들은 요것들이 협조가 돼서 처음부터 이제 초기 사정에서 발견이 되면 저희랑 같이 협력할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면접 시에 이제 이분들이 음주 문제가 있는지 뭐 아니면 정말 그 사용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고위험 음주군에 포함되어 있고 삶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음주 문제가 영향을 받기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것들을 함께 하기 위한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례가 이제 음주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개별 사례 관리 계획을 이제 유관기관이랑 같이 세울 때 사실은 그 기관에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때는 중독 문제를 너무 보지 않고 개입을 해서 걱정이 되고 어떤 때는 이제 중독 문제에 또 몰입되어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음주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거 문제, 생계 문제, 고용 관련된 문제, 아니면 중독 이외의 다른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하시고 또 사례 관리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자원에 굉장히 전문가들이시니까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역량들을 발휘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음주나 다른 중독 문제들이 깔려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거나 해결되지 않는 한은 사실은 잘 연계된 자원들도 끝까지 유지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또 이 중독 문제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만난 그 사례 관리하는 분들은 열심히 이분이 또 이제 자기 욕구와 맞아서 뭐 자활이를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사를 가기로 해서 뭔가 결정한다거나 했을 때는 같이 술도 이제 잠깐 끊고 열심히 그 작업들을 같이 해서 이제 되겠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좀 안정이 되고 나니 다시 술을 먹고 있어서 새로 이사 간 집이 엉망이 되어 있고 일하기로 한 기관에 나오지 않고 이런 일이 생겨요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뭐 사례관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힘이 빠지고 소진되어지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방문을 해서 사례 관리를 하려고 하면 매일 술을 막 먹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오늘 술이나 한 병 사다 주면 안 돼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정도로 이제 매일 항상 만취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돕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음주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얘기하면 화를 내거나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신뢰나 라포가 깨질까봐 사실은 술을 먹었는지 분명히 먹은 것 같은데 이분이 안 먹었다고 하면 먹은 것 같다는 얘기를 다시 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음주 문제를 제대로 묻는 것조차도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제 지역에서 저희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함께 일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같이 저희와 이제 연계를 하고 있는 기관들과 하고 있는 일들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에서 해주시는 일들은 저희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 기관으로 의뢰를 해오시죠. 3가지의 방법의 의뢰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뢰서를 보내주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대상자가 있으니 같이 가정 방문해서 이 대상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오시는 곳이 있고요. 또 어떤 곳은 대상자를 모시고 저희 기관으로 함께 내방합니다. 이 3가지 사례를 봤을 때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유지율이 가장 높은 건 함께 내방해 주는 거고요. 가장 낮은 건 의뢰서입니다. 예, 의뢰서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의뢰서를 바탕으로 이제 그 기관이랑도 통화를 하고 연락을 드리는데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거부하십니다. 의뢰서는 동의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아마 의뢰서를 보내기까지도 그 복지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엄청난 신뢰와 라포를 형성했기 때문에 의뢰서를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연락을 하면 그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술을 안 마시고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은 필요 없고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이 말이 가장 많고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겠다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또 연락을 드리면 그다음부터 안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의뢰서가 이제 저희 센터로 연결되는데 굉장히 정성스러운 의뢰서지만 연계율이 굉장히 낮고 그다음 저희가 가정 방문하는 경우에 함께 가서 그분들의 가정에서 저희 기관도 소개하고 뭐 이런저런 안내도 하고 그래서 안면도 익히고 이렇게 한 분들은요 이제 저희가 센터로 돌아 전화하면 전화는 잘 받으세요.
네, 그래도 이제 얼굴도 받고 하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센터는 오지 않습니다. 네, 약속을 하고 뭐 별걸 다 해도 제가 가서 우리 센터로 모시고 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 센터로 오시진 않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렇게 와보니 별곳 아닌데 첫 발을 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진짜 거기 막 갈까 말까 막 너무나 오래 고민하고 그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이제 문턱이, 그리고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 아직도 계세요. 중독센터에 가면 나를 강제로 어디다 가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지만 여전히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지 않고. 근데 함께 내방을 하는 경우는 이제 저희 센터로 와봤고 여기 어떻게 생겼고 뭐 하는 곳이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저희 센터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 그래서 저희랑 같이 하는 것도 사실 경찰서에서도 직접 대상자 모시고 오거나 복지관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서 이제 모시고 와주시면, 아니 모시고 다 사실은 다 모시고 올 수는 없어요. 그럼 모시고 올 수 없으면 의뢰서를 보낸 다음에 그분이 센터를 갈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까지 해주셨을 때 유지가 가장 높았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 내 대상자가 유지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인데요. 간단한 사례인데 그 A님이 혼자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그 자활의 참여자인데 2달 넘게 매일 술을 먹고 이제 자활을 안 나가니까 이분은 그냥 일반 수급은 아니시니까 돈을 못 받아서 돈이 없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술 사기 위해 돈을 빌리고 마트에서 외상해달라고 난동 피우고 해서 그 민원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돼서 저희한테도 이제 그 요청이 된 사례예요. 같이 가정방문을 가서 봤더니 뭐 이미 음주를 하고 계셨고 또 저희한테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이제 생활비 없다. 돈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만 계속 호소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음주와 관련된 다른 서비스들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던 분인데 이제 중간에 뭐 여러 과정들이 있었겠죠. 어떻게도 이분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행정복지센터랑 저희랑 계속 사례회의를 하면서 지역 민원을 했던 분들이랑 이런 분들과 다 같이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이분이 어떻게 살고 있냐. 그럼 돈도 못 받는데 봤더니 동네에 아는 형님이 가끔 이분을 들여다보고 굶지 않게 약간의 먹을 걸 제공하고 돈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이분은 술살 먹고 이런 패턴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오셨죠. 그래서 그 형님을 저희가 이제 연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가지고 만나서 이 형님에게 A님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한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중독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대요. 매일 술을 먹고 있어도. 왜냐면 얘가 예전에는 나랑 같이 현장에서 일을 했던 친구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형님이 가가지고 치료 받아야 된다 막 이제 몇 마디를 하셨던 이분이 그 형님 말씀 바로 듣고 형이 가라면 가야지 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거의 보름 넘게 이분을 막 들여다봤을 때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것처럼 사실은 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사회적 자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 물론 본인이 가장 전문가지만 그 다음으로 알 수 있는 분은 가까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과 이 대상자분을 만나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서 그 일을 같이 협력해서 해주고 계시고, 저희 센터는 그 대신 이제 이렇게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속적인 두드림과 모니터링은 타이밍이 있거든요. 술 드시고 갔을 때 뭐 우리도 어떤 것들을 할 수 없어요. 중독센터도 언제 술을 안 드시는지,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 가가지고 이분을 만나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가 되면 이제 복지관이나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다른 사례 관리하시면서 이렇게 한 번씩 들여다 보셔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연락을 주십니다. 그럼 저희는 사실 다른 일이 있더라도 일단 지금이 타이밍이니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좀 덜한 상태에서 만나뵐 수 있으니까 더 많은 개입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담당하던 사례관리자가 출장 가서 안 계신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례회의를 통해서 이 사례에 대해서 아니까 일단은 다른 직원이라도 가겠다라고 해서 갔고, 이분이 술을 안 드신 상태에서 이제 내가 진짜 술을 안 먹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뭐가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눈 다음에 어떤 게 걱정돼서 치료를 거부하는지 이런 걸 얘기 나눈 다음에 이분이 그날은 술을 안 드셔서 그런지 병원에 가시겠다고 해서 그날 바로 입원을 하시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협력해서 병원에 계신 동안에 퇴원하기 위한 계획들을 이런 것들을 복지관이랑 행정복지센터랑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제 가서 같이 가정방문이나 이런 거 가서 배치 수준을 파악해서 이분에게 어떤 중독적인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논의하고 그거를 위해서 무엇을 같이 협력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 협력 과정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대해서 같이 하지만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했을 때 훨씬 더 큰 효과들이 난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지역에서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중독센터 연락했는데 바로 안 나오고 뭐 아무 소용 없어. 막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주의 깊은 기다림이라고 이제 저희 센터에서도 갖고 있는 매뉴얼인데요. 이게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주의 깊은 기다림이라는 게 결국은 계속적으로 이분의 어떤 타이밍에 우리가 이분을 만나고 사례 관리해야 될지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자원들을 찾아서 동원해서 이분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을지를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회복은 우리가 뭐 어떤 노력을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뭐 앞에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해주는 건데 많은 지금까지 연구 결과 나온 것들이 사례 관리자의 스킬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들이 이제 이미 많은 연구들과 책들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아무리 내가 상담 기술이 좋고 중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러더라도 내가 이 분과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기술과 중독에 대한 이론으로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이 변화의 특성이라서 또 1대1이 아니라 이제 그 기관과 또 저희 중독 기관과 또 1차로 사회 관리를 발견해서 하는 기관과 또 그 기관 간의 소통이 잘 되어서 같은 메시지들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네. 그래서 사례 관리자는 단순한 자원 연계자가 아니라 이분들이 아까 사회적인 연결 말씀하셨잖아요. 사회적인 연결을 맺게 하는 가장 큰 핵심 회복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빈님은 사실 음주 문제로 이혼도 하고 생활하고 있는 주택은 곧 철거될 예정이고 음주 문제로 외면당하고 의료보험 미납 상태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취해서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을 위협해서 민원으로 접수돼서 이제 처음에 저희 행정복지센터랑 저희랑 사례 관리했던 분인데요. 지금은 이제 회복을 6년 이상 하고 계시고 이제 취업도 하시고 이렇게 지내시는 분인데 이분이랑 얼마 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이제 회복을 시작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 얘기 나누면서 처음에 행정복지센터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가 집에도 못 들어오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못 오겠는데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오더라. 근데 어차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너무 외로웠는데 그냥 계속 오길래 이런저런 푸념을 했더니 함께 이사할 집을 알아봐 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했는데 진짜 원룸을 알아보고 나를 이사를 시켰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같이 온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희 센터 직원이었거든요. 같이 온 사람이 막 건강 문제를 같이 막 걱정하더니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때 그 치료 안 받고 싶었는데 집 해준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싫어하기가 그래가지고 그래요 알았어 했더니 내가 어느 날 입원해 있고 이제 그래 퇴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회복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뭐 직원 얼굴은 기억도 못해요. 이제 술 드시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가족도 애들 엄마도 뭐 오래 알고 지낸 형님도 다 나 술 마신다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막 이제 그랬는데 오지 말라고 해도 나 이렇게 찾아와주고 도와주는데 어떻게 거절을 해요. 그래서 하자는 대로 해본 거예요. 이제 그게 자기가 여기까지 온 첫 번째 시작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독은 처음 시작의 단기 목표는 민원 감소, 건강 문제, 뭐 절주, 단주, 뭐 아니면 병원에 입원시키는 거 이겠지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이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중독 행동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회복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술을 끊고 나서부터가 사실은 또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자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사례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중독 계속 재발하고 빨리 좋아지지도 않고 우린 6개월 이내에 사례 종결해야 되고 1년 이내에 사례에 대한 종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중독은 오면은 뭐 처음에 병원에 입원시키는데 1년 걸리고 이게 우리가 하는 게 맞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모든 만성질환은 재발하고 중독이 회복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 나선형 모델을 얘기하거든요. 직선처럼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다가 또 뭔가 문제가 생기지만 다시 좋아지고 해서 보면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저희 센터에 어떤 분이 저희가 10년 넘게 사례 관리를 했는데 술을 계속 재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관리자가 너무 답답했나 봐요. 이렇게 여쭤봤다는 거예요. 혹시 사례 관리자를 바꾸면 왜냐면 자기가 스스로도 내가 잘 개입하고 있는 거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올해 라포가 생겼으니까 다른 분이 보면 선생님에게 더 이렇게 효과적이고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막 이랬더니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내가 얼마나 좋아졌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생님 기억 안 나세요? 저 10년 전에 1년 내내 술 먹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저 지금 가끔 재발하긴 하지만 1년에 대부분의 날들은 일하고 있고 한 번씩 재발해도 한 달 이내에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오잖아요. 저 되게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관리자도 내가 또 딴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했다고 저희 사례 회의 시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종결은 사실은 중독 사례 뭐 특별한 종결이 있진 않아 저희도 물론 처음과 같은 강도로 사례 관리를 하진 않지만 3개월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잘 회복하는 분들은 1년 저희 홈커밍 데이처럼 하는 회복 데이 날이라도 계속 뵈면서 이분들의 그 회복을 돕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이분들은 그럼 누구와 계속 이분들을 봐줘야 되는가 했을 때 물론 저희 기관도 정기적으로 보지만 협심자와 동료 지원가를 제가 썼는데요. 협심자는 이분들이 자조 모임이나 이런 데를 나가면서 AA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함께 먼저 술을 끊고 있는 선배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도움을 받고 있고 저희 센터에도 뭐 마운틴 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산행 가는 모임 막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유지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동료 지원가가 있는데 동료 지원가는 중독으로 또 회복하신 분들이 저희 이제 기관에서 운영한 그 어느 정도 자격 조건이 되면 이제 중독과 관련된 준 전문가로서의 자격 교육 과정들을 듣고 그 자격들을 갖추고 저희와 같이 사례 관리 일을 도와주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연계하거나 해서 정기적으로 같이 만나고 하는 일들을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언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중독은 더 이상 특수 대상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코올뿐 아니라 약물, 도박 등 저희가 도박 대상자들을 보면 지금 여성 그룹은요 거의 20대에 굉장히 너무너무 예쁜 대학생들이 대부분의 집단의 주를 이루고 있고요. 남성들은요 해외의 바이어들을 만나고 있는 해외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오셨거나 이런 분들의 그 30대들이 대부분을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지 않으면 저도 지역에서 그냥 보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TV에서는 막 뭐 피폐해진다 이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례 관리 과정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선별되고 그 당시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사례를 발굴한 사례 관리자들이 이제 사례를 의뢰할 때 사례 의뢰를 하고 나면 종료가 아니라 저는 사실 사례를 의뢰하고 나면 그때부터가 사례 관리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례 의뢰를 시작으로 대상자에 대한 진정한 서비스 개입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한 사례 의뢰 후에 모니터링이 아니라 그 기관과 협업하면서 함께 사례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전히 중독 센터들은 부족합니다. 근데 대전에 5개구가 있는데 5개구에 중독 센터가 다 있어요. 전국에 이런 곳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냐? 저희 그 대전복지재단이 생기면 지금 사회서비스원이지만 그곳과 공공의료보건 협의체나 이런 곳들이 저희들과 같이 일하면서 중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역 그 기관들이 얘기해 줬어요. 중독 사업 필요하다. 중독 사례 관리 더 필요하고 중독 기관 필요하다. 그래서 실태 조사도 저희는 할 수 없는데 대신 해주고 그래서 이제 뭐 시청 직원 다 모아놓고 실태 조사한 거 발표하고 그게 왜 필요한지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 공무원분들도 다 그것들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고 이래서 대전에 5개구에 다 중독 센터를 설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거는 사실 이런 것들 계속 같이 해주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해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없는 기관이 있으면 우리는 없으니까 중독을 배제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같이 하기 위한 과정들을 해주신다면 저는 더 많은 곳들의 중독 센터들이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